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인 마요라나 1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칩이 평범한 양자 칩이 아니라 주장하며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사용해 만들었다 발표했죠. 만약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허풍이 아니라면 이것은 트랜지스터에 필적할 수 있는 혁신이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팀은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아원자 입자를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통해 양자 시스템을 창조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용화될 수 있다면 하나의 단일 칩에서 수백만 개의 큐비트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자 컴퓨터의 놀라운 부분은 화학 및 재료 분야에서 매우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물질을 계산하고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는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충전만으로 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이 아이디어는 저에게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윌로우 칩은 인류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도 풀지 못한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했죠. 양자 칩의 이 같은 힘은 현재 인류가 풀지 못한 생명의 기원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신약 개발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최근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양자 칩에 숨겨진 과학을 살펴보고 구글과 인텔이 출시한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로 사고하는 컴퓨터와 현실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기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양자 컴퓨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인류의 기회일 것입니다. 현재의 컴퓨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컴퓨터 기술 없이는 오늘날 우리의 과학 발전에 도달하지 못했죠. 과거의 컴퓨터는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켰고 인터넷을 활성화시켰으며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금의 컴퓨터 능력을 넘어서야만 했죠.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규칙을 사용해 가장 가능성 있는 답을 열어주는 열쇠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정보를 비트, 즉 0과 1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과 같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는 수백만 개의 픽셀로 캡처되며 각 픽셀은 112비트로 표현되죠.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계산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비트가 연속적으로 전환되는 시퀀스인 것입니다. 정확한 패턴은 대부분의 작업에는 괜찮지만 분자가 시뮬레이션 되거나 암호를 해독하는 것과 같이 문제가 복잡해지면 매우 느려집니다. 이것은 지금의 컴퓨터가 한 번에 하나의 가능성만 해결하는 데 갇혀 있기 때문이죠. 반면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큐비트는 여러 상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네 자리의 은행 비밀번호를 추측한다고 할 때 지금의 컴퓨터는 각각의 조합을 하나씩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000000010002 등과 같이 올바른 조합을 찾을 때까지 한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만 개의 조합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으며 거의 즉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가능성을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자 컴퓨터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양자 얽힘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큐비트가 다른 큐비트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재들이 모여있는 팀에서 서로의 생각까지 즉각적으로 소통해 지금의 컴퓨터가 수백만 년이 걸릴 문제를 단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큐비트에 있습니다. 이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로 컴퓨터의 비트인 0과 1과 같죠. 양자 컴퓨터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비트, 즉 큐비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의 핵심 정보 단위 역할을 수행하며 이곳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그 큐비트에서 연산을 수행해 계산을 생성한 후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죠. 그리고 이 단일 큐비트는 정보를 저장하는 새로운 방법뿐만 아니라 양자 세계의 방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죠. 단 300개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만으로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입자수보다도 더 많은 상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발표한 새로운 양자 칩은 마요라나라고 불리는 특별한 입자로 구동됩니다. 이 큐비트는
초전도체 알루미늄과 비소와인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토폴로지컬 초전도성이라는 새로운 물질 상태였죠. 하지만 이 같은 물질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큐비트를 절대 0도에 가깝게 냉각해야 하며 그 후 자기장으로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현재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인 양자 오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려진 가장 큰 이유는 양자칩이 노이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양자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차가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했죠. 문제는 열과 진동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모든 노이즈가 양자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합창단이 전쟁터에서 완벽한 화음을 내도록 노력하는 것과 같아 보였죠. 그래서 모든 양자 컴퓨터 주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튀어나올 것 같은 장비를 감싸고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든 공기를 제거해 진공 챔버를 만들며 불특정 원자가 양자 계산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약 50mK 냉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 온도인 것이죠. 이 온도에서는 원자조차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양자 컴퓨터는 그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자 오류 수정은 완전히 다른 도전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오류 수정 코드를 사용하며 이것은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큐비트가 함께 작업해 하나의 안정적인 큐비트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오류 수정 방식은 오늘날 양자 시스템의 초전도 큐비트에서 막대한 중복성을 요구했죠. 하나의 논리 큐비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물리적인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만약 1000개의 논리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양자 컴퓨터의 확장성에 대한 큰 장벽입니다. 다시 말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의 크기가 축구 경기장만큼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장 큰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몇천 개의 큐비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전히 실용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렇다면 만약 노이즈와 싸우는 대신 노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들은 양자 컴퓨터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바로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한 물체 중 하나인 마요라나 입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요라나 입자는 이탈리아 물리학자 에토르 마요라나라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양자 및 핵물리학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세계대전의 문턱에 있을 때였죠.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여겨졌으며 종종 아인슈타인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견을 너무 사소하다고 여겨 이를 발표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중성자의 발견에 대한 공로는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체드윅에게 가게 되었죠. 하지만 전자와 양전자, 양성자와 반양성자처럼 다른 모든 입자들과는 달리 마요라나 입자는 자신의 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에토르 마요라나는 이 작업에 대해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938년 3월 그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나폴리행 배에 올랐지만 그 배가 도착했을 땐 에토르 마요라나는 그 배에 없었죠. 그는 사라졌으며 이후 다시는 목격되거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실종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고에너지 물리학, 특히 중성미자에서 마요라나 입자를 찾으려 노력했으며 유령 같은 입자들이 자신이 반입자라는 것을 증명하길 희망했죠. 하지만 그 돌파구는 고에너지 물리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응집 물질에서 발견되었죠. 2012년 델 대학교의 연구팀들은 반도체와 초전도층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작은 나노와이어에서 마요라나와 유사한 행동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이자 부사장인 크리스타 스고르는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 표현했죠. 그렇다면 이 칩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토폴로지컬 큐비트는 양자 정보가 나노와이어 양끝에 저장된 초전도 나노와이어로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큐비트는 다른 모든 유형의 초전도 큐비트와는 다르게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양자 기술은 광자 또는 전자와 같은 입자에 기반한 기술들과 달리 토폴로지컬 상태에 기반하고 있으며 마요라나 준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노와이어와 양쪽에 양자점이 있어 실제로 게이트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가 열릴 때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며 게이트가 닫히면 일부 전자가 와이어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갇힌 전자의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 큐비트의 상태가 정의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갇힌 전자는 다른 양자 기술과 마찬가지로 환경 소음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시스템에 특별한 마요라나 입자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자는 양자 정보를 숨기는 데 도움을 주어 이 정보는 입자에 저장되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비국소적으로 저장됩니다. 이 경우 정보는 약 3마이크론 떨어진 두 초전도 나노와이어 사이에 저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를 강인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이 저장 방식은 큐비트가 긴 시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며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사용해 큐비트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인류는 마침내 축구 경기장 크기의 양자 컴퓨터가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경쟁은 항상 규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더 많은 큐비트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해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경쟁에서 뒤처져 있었지만 양에 집중하는 대신 질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며 새로운 양자 시스템을 생성했죠. 만약 그들이 상업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 큐비트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양자칩은 인류가 처음으로 마요라나 큐비트를 사용해 탐지 및 제어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 개념의 양자칩입니다. 이제 이 손에 들 수 있는 이 칩은 대량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 가능성에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요라나 칩이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구 프로젝트에 더 가깝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단계일 것입니다.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구글의 윌로우 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윌로우를 출시했으며 이것은 초전도 큐비트에 기반한 또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이 칩은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30년 된 양자 컴퓨터의 오류 수정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죠. 구글의 윌로우는 더 많은 큐비트를 추가하면서 오류 수정을 개선했으며 실제 사용에 있어 더 신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양자 칩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은 5분도 안 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우주의 나이보다도 더 오래 걸릴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 같은 힘은 새로운 물질과 공급망의 최적화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약 개발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양자 컴퓨팅 시스템의 오류율은 0.1%까지 낮아져 1000번의 작업 중 1번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류율이 최소 1조 번의 작업당 1번의 오류로 낮아져야만 되죠. 양자 오류 수정 코드는 새로운 발명들로 인해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오류율이 좋지 않은 큐비트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물리적 큐비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00만 개 이상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화학 계산의 정확도가 향상될 경우 많게는 수천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인텔의 트랜지스터 유사 큐비트 기술, 즉 양자점 기술입니다. 이 큐비트 기술은 확장성 덕분에 다른 큐비트 기술보다 우수합니다. 확장성은 큐비트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며 토폴로지컬 큐비트는 약 10마이크론 범위에 있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인텔의 트랜지스터 유사 큐비트는 약 15나노미터로 매우 작습니다. 인텔은 이러한 큐비트를 표준 CMOS 기술로 제작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엔비디아의 GPU와 애플 실리콘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이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놀라운 진전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6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기술에 도달했으며 이미 이 기술을 통해 믿을 수 없는 통합을 이뤄냈죠.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초콜릿바 크기로 만들어낸 것을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표준 CMO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자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미 100만 큐비트 이상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에서부터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양자 컴퓨터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인 설명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양자응용팀 수장인 네이선 베이커의 대답은 화학이었습니다. 화학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화학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화학 반응은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상호작용하거나 결합하여 다른 물질을 파괴할 때 이 과정은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게도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자가 약 24개의 오비탈을 가질 때 현재 컴퓨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컴퓨터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 같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은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의 능력을 보강하며 더 많은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이유 또한 새로운 화학물질과 신약 개발, 식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효소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의 엄청난 도약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구글과 IBM이 양자 컴퓨터 경쟁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는 것 또한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